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2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을 맞이할 때입니다. 증시도 계절을 아는 지 최근 글로벌 증시들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장 뉴욕 지수는요, 연준의 비둘기 파종인 스트레스 때문에 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3월 증시를 또 이끌 만한 소재들 함께 확인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코너로 가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의 언론이요, 미일 무역 협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또 미국은 일본과 유럽을 상대로 자동차 관세에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도 이로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언론이 걱정하고 있는 미일 무역 협정의 신경전에 대해서 탐색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죠. 미국의 무역 대표부의 대표인데요. 이 라이트하이저가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진전은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소식에 대해서는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코너죠. 미국 주식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매출이 조금 급감했던 코카콜라가요, 이번에 새로운 맛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오렌지 바닐라 맛 콜라라고 하는데요. 오렌지는 조금 상큼하고 바닐라는 약간 달짝지근한 맛인데 이 둘의 조합이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신제품의 전망에 대해서 잠시 후에 들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 오늘은 마지막 미국의 주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에스티로더인데요. 이 에스티로더는 갈색병으로 상당히 유명하죠. 에스티로더의 주식의 향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매매 포인트도 짚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동우 스타님과 함께합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새 무역 협상이요, 4월에서 5월에 진행될 예정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전망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은 미중 이제 무역 협상이 그동안 거의 한 1년이 넘었죠, 그렇죠? 네, 거기에 계속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외의 것들을 신경을 안 썼는데요. 지금 일본도 지금 4월이나 5월 정도에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무역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이 포인트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본 언론에서는 지금 미국의 요구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좀 걱정스러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한다 하면, 자, 중국과도 이런 협상을 했는데 나머지 국가들 어쩔 수 없이 또 미국의 그런 어떤 제안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자, 애초에 지금 3월 1일로 잡았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시한이 이제 연장됨에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TAG, 즉 다시 말해서 물품 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 시점이 4월에서 5월 정도에 될 전망이라고 일본 언론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자, 미국의 협상을 이끌고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대표부 무역 대표부 대표가 미국과 중국의 협상을 마무리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 이유에서인데요.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작년 9월에 뉴욕에서 회동을 하고 양국 간의 무역 역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미국과 일본은 올해 1월에 협상을 개시할 수도 있었지만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중국과의 협상에 대응하면서 일본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 거고요. 나루히토 왕세자가 일왕의 즉위를 하고 나서 첫 국빈으로 오는 5월
하순경에 일본을 찾을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서 논의할 최대의 의제는 이제 북한 문제와 함께 통상 문제가 거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전에 TAG 협상을 시작을 해서 미국 측의 입장을 타진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늦어도 5월 하순 이전에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일본 언론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진전에 맞춰서 일본과의 TAG 교섭에서도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요구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베 총리는 작년 9월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당시에 일본의 시장 개방은 예전 경제연대 협정에서 약속한 내용이 최대한의 범위라고 하면서 그 이상은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트럼프 정부 출범 전에 추진이 됐다가 미국이 빠지고 또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대체가 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수준 이상의 양보는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고요. 하지만 미국 상무부는 최근 수입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등의 자동차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주요 무역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자동차 추가 관세 카드를 내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상케이는 미국이 일본의 농산물 시장의 개방과 그리고 자동차 대미 수출 제한을 압박해올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전망을 했고요. 자, 미국과 일본은 무역 협상을 앞두고 협상 명칭을 두고도 지금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등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이 낳을 결과물을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정으로 부르지만 이제 일본은 물품 무역 협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 대상의 포괄적인 FTA 자유무역 협정과는 다르게 서비스 분야가 포함되지 않는 점을 들어서 TAG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USTR은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자유무역 협정을 목표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을 짚어봐도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이후의 문제도 단순하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자, 일본, 나아가서는 또 우리나라도 어떤 안정권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외에 지금 유럽과도 그런 자동차 관세 문제로 서서히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의도는 그런 자신의 업적 쌓기에도 좀 영향이 있는 것으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좀 잘 대응을 하시면서 추이를 잘 지켜보시면서 전략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관심을 두고 그 외의 것들에 좀 무관심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 또 다른 부분으로서 또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 향후 대응 전략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월부터는 일본과 미국의 협상 내용도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슈는요, 미중 간 무역 협상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연일 미중 무역 협정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요,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지금 미국 무역 대표부의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진전이 없다라는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데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고 미국의 여러 통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자, 라이트하이저의 발언은
중국과의 약속 이행 강제 조항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날 미국 하원의 조세무역위원회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미국의 대중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고 또 그 대두, 그 콩에 대한 콩 등의 그 농산물 등에 대해서 미국 상품 구매 확대 공언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라이트 대표는 단순히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많이 사주는 것으로 무역 분쟁을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은 구조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히 중국의 약속을 강제하는 장치가 없다면 무역 협상은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무역 전쟁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무역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많은 그런 언론들의 또 타겟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 경제나 그리고 주가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까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자, 이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무역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 즉 다시 말해서 무역 전쟁을 결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독단적인 그런 진행은 아니었지만 또 버려놓고 나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같은 발언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무역협상 그 마감 시한을 3월 1일에서 연장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또 무역협상이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발언들, 그리고 3월 말에 그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무역협상을 타결 지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라이트 대표의 그 반론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지난해 12월 그 미국 증시가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라고 이제 불거지면서 2008년도 이후에 최대 폭락으로 이제 하락을 하기도 하고, 또 무역 전쟁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역 전쟁을 조기 종식을 원했다라고 밝혔고요. 또 기업 최고 경영자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같이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파들에 대해서 빨리 종식을 시키고 싶어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하이저 대표가 보면 대중적으로 굉장히 매파적인 성격의 그런 성격파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에 대해서 트럼프 입장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온 것 같고요. 또 미국 내 대표적인 그 매파 성격인 라이트 하이저 대표가 이번 기회에 중국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는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중국이 구조적인 변화를 하기 전에는 무역 전쟁을 종식해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 강력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그 관계가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트럼프 대통령과 라이트 대표와의 불화는 지난 22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유허 중국 부총리 등 중국 대표단을 접견할 때 표면화됐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나에게 양해각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밝혔고, 나에게는 최종 계약이 진짜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자 라이트 하이즈 대표가 양해각서는 무역 협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라이트 하이즈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며 이제 경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매파들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의 조기 종료를 우려를 해서 미국의 대중 매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의 충격을 굉장히 우려를 해서 무역 타결을 빠르게 지금 서두르고 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만을 표출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자, 미국의 매파 성격들 그 집단군들이 중국의 구조적인 변화 없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접는 것을 가장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미국의 대중 매파의 정점에 라이트 하이즈 대표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단순한 이제 무역 협정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는 예상은 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기한이 1년, 2년 계속 지속되는 건 원하지 않는 것 같고요. 단순히 미국을 위한 자신의 어떤 경영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업적에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해서 향후에 미국과 중국의 단순한 그런 무역 협상에서 종식을 이루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좀 말씀드렸던 일본과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유럽과의 문제까지도 향후에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향후의 흐름을 좀 잘 파악하면서 전략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발언으로 달러와 엔화 등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도 현재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요,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또 어떻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지수의 흐름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선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어제도 약보합권에서 일단 종료가 됐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회담 진행이 계속되고 있고 일단 좋은 결과를 예상을 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에 또 북한과 미국의 또 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증시에 좀 힘을 보태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 최근 며칠간은 그간의 계속적인 그런 이슈로 인한 장세의 유동적인 그런 성격의 상승세를 이끌어왔지만 현재도 여전히 과열 구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아직 조정의 어떤 신호는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해서 지난주에 일단 예고드린 대로 어떤 재료와 유동성에 의한 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2820선 내외까지의 상승 가능성을 예상을 드렸는데요. 일단 2814선 내외까지의 상승을 보인 이후에 현재 숨고르기성 혼조 흐름 그리고 횡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상방 정식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직전 고점이 2814선의 강한 돌파가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2840선 내외까지의 추가 상승도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겠고요. 만약에 2814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지 못하고 밀린다면 단기 조정은 2740선 내외까지의 단기 조정 구간 열어두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상방 경쟁은 유지는 되고 있지만 상단과 그리고 조정의 구간을 잘 살피시면서 전략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아직까지 상승 과열 구간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2814선까지 상승하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뉴욕 현물 시장에서는요, 나스닥만 소폭 올라왔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선물 시장에서는 좀 어떤 흐름을 이어갔을까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그리고 강보합선에서 일단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 과열 구간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예고드린 대로 상승 후에 혼조 흐름은 진행되고 있었지만 7,000선 내외의 지지만 이루어진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7,000선의 지지가 지금 이루어졌죠. 7,000선의 지지가 이루어지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고 7,168선 내외까지의 일단 예상치까지 일단은 도달을 한 상황이고요. 7,168선의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현재 숨고르기성 혼조 흐름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 과열 구간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S&P와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직전 고점인 7,170선 내외의 강한 돌파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7,200선 근접을 하는 그런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해서 직전 고점의 돌파 여부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조정의 신호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나스닥은 7,000선 내외의 지지 여부 확인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단과 하단에서의
흐름 잘 파악하시고 전략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골드 지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마찰을 빚으면서 사실 지정학적인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좀 미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지난 2월 20일에 1350선 내외에서의 저항을 맞으면서 제가 이 부분에서 1350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1370선까지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 그간에 이제 미국 지수 선물들의 상승세와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반등이 또 나오면서 골드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1340선의 지지가 깨지면서 이탈이 되면서 제가 또 예고 드린 대로 1330선마저도 이탈이 되면서 어제 또 하락이 나왔고요. 현재는 골드는 일단 단기 조정 구간으로 일단 접어든 구간이긴 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세계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골드도 혼조후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상승의 여력은 좀 떨어진 부분이 좀 있고요. 더군다나 또 파키스탄 문제가 또 거론이 되면서 사실은 그런 전쟁이나 이런 이슈들이 나온다면 골드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여전히 강세를 이루고 있고 지수 선물에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골드는 하방의 압력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해서 단기적으로 일봉상 기준선 자리인 1315라인 내외가 이탈이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 1306선 내외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은 감소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지지가 1315선 내외에서의 지지만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반등의 무게를 줄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전고점인 1350라인을 단기간에 돌파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해서 골드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제 1330선이 단기적인 저항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해서 상단과 하단에서의 지지와 저항 잘 살피시면서 단기 전략 대응으로만 추세보다는 단기 전략으로만 대응하심이 옳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달러의 영향을 저희가 고려를 하게 되면 골드와 FX, 유로 같은 경우는 사실 비슷하게 좀 흘러가야 되는데 최근에 유로 같은 경우는 약간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그 유로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 이제 약세가 좀 있었고요. 그죠? 2주 전 2월 중순에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단기적으로 이제 그 달러 인덱스의 단기 조정 가능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점 이후에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의 파운드화가 또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유로도 이제 등단해서 어느 정도의 반등을 좀 보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세계적인 이슈들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강한 하방이 지금 안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완전한 변곡점으로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전히 달러 인덱스가 혼조 흐름에 좀 있고 단기적인 조정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 하방의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단기적으로 유로 같은 경우는 1.14100 내외에 강한 돌파만 이루어진다면 단기적으로 1.14500에서 1.15000 내외까지의 상승이 좀 더 유리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1.13500 내외의 지지만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여전히 상방 경직은 유지 중입니다. 여전히 유로도 상방 경직은 유지 중이지만 달러 인덱스의 혼조 흐름에 의해서 강한 상승은 못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 쪽에 무게를 좀 더 둘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이슈들에 의해서 인덱스의 혼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혼조 흐름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단의 부분은 1.13500 내외의 지지 그리고 상단은 1.14100의 강한 돌파가 나오면서 지지 구간을 확보를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유리해 보이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에 대한 전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제요, $55 위로 올라왔었는데요.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될까요? 예, 오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러시아와 사우디의 감산 협력,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의, 거기다가 이제 비오펙 국가들의 그 감산 동참들로 인해서 단기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며칠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서의 국제 유가가 좀 비싸다는 이제 그런 압력이 나오면서 3% 내외의 강한 또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단기 반등이 나오면서 그 구간대까지 지금 57불선 내외까지 다시 복귀를 하는 그런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전체적인 신호로 보면 단기 상승 과열 구간에서 단기 조정 구간으로 접어들기도 했지만 만약에 이제 상단에 직전 고점이 57.81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59불대까지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최근에 오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재료들로 봤을 때는 상승의 부분에 좀 더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간마다 발표되는 주간 재고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혼조 흐름이 보이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의 무게가 좀 더 주어지고 있고요. 만약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54.70 내외의 일봉상 기준선이 지지만 된다면 단기적으로 등락폭은 있겠지만 상승 구간은 여전히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이 상승세가 59불대에서 60불대로 가는 그 선이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해서 단기적으로는 상승의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하단에 55불대에 지지 여부 꼭 확인하신 이후에 직전 고점 돌파 여부 확인되신다면 상승의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잘 참고하셔서 전략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자세하게 또 전략을 주셨습니다. 스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문의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정 범위,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쉽고 또 재밌게 알아볼 수 있는 미국 주식 이슈앤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신일섭 스타님과 함께합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시간에 이어서 또 두 번째 시간도 함께하게 됐는데요. 일단 전일장 미국 시장 마감 상황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네, 그 월요일을 나올 때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주말이 껴서. 근데 이제 이 평일. 그러니까 월요일 말고 화, 수, 목, 금은 새벽에 잠을 못 자요.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결과가. 그래서 왜 바뀔 수도 있잖아요. 미국장 옛날에 시초가에 그때 언제였지? 세계 금융위기인가? 그때 밤에 분명히 600포인트가 700포인트가 마이너스여서 포기하고 잤는데 일어났더니 플러스 500포인트로 끝난 적도 있어요. 그런 뭐 굉장히 극적인 얘기지만 그 새벽에 마감이 변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보고 자야 돼서 이제 새벽잠을 없애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네요. 이 월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볼까요? 그 혼조세를 펼쳤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달렸죠. 다우, 나스닥. 지금 다우, 나스닥, S&P 500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 마찬가지인데 거의 역사상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세계 최고의 증시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을 하고 있어요. 가장 강하죠, 세계에서. 그래서 지금 이
이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좀 답답한 흐름이 있는데 네. 뭐 미국 4대 지수는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쉬더라도 뭐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나스닥 종합도 보면 거의 뭐 신고가로 가는, 지금 지난해 말에 그 급락을 다 만회하는 수준입니다. 일단 어제는 막 그 갈림이 심했어요. 다우존스 지수는 72.8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0.28%. 그리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500이죠. 1.52포인트 거의 보합인데 0.05% 하락. 예, 약보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5.1% 0.07 상승했어요. 지금 계속 다 틀리죠. 네. 그리고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하락폭이 컸다는 거. 이게 1.22%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3월 달에 기록했던 1464.61 이 고점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6월 달 그리고 9월 달의 고점들 다 1450 뭐 이 수준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마디 지수 때인 1400 그리고 거기에 고점에 근접을 하면서 지금 저항을 받는 느낌이고요. 네. 어제는 근데 조금 소폭 내리기는 했지만 사실상 너무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오니까 네. 언제 또 꺾일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도 있거든요. 네. 지금 고점에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그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P 500, 다우존스가 다 작년 고점에 지금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무너지면 뭐 기술적으로 쌍고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반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돌파하면은 또 굉장히 상승이 지금 가팔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 저항권에 부딪혔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소화 과정을. 그리고 어제 지금 그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중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펼친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관련이 있는 메모리 반도체 쪽을 담당하는 업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82% 급락을 했어요. 상당히 크게 떨어졌네요. 20개월 선과 10개월 선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면서 이게 20개월 선을 작년에 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사실. 20개월 선을 붕괴시키니까 지금 그게 지지였던 게 저항으로 바뀌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반면에 인텔은 강보합이지만 상승했어요. 근데 인텔은 작년에 20개월 선 안 깨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입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그 메모리 반도체를 담당하는 기업은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는 그 기억 장치예요. 삼성전자가 최강인 곳. 그리고 뭐 다른 지금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이나 뭐 이런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인텔이나 AMD 같이 지금 뭐 컴퓨터에 중앙 처리 장치에 관련된 이 업체들은 작년부터 지금 그 시세가 20개월 선이 깨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이거는 분산 처리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연관된 모바일 시대 이전에 필두로 굉장히 비메모리 반도체의 강자들이었는데 지금도 역시 강자죠. 우리가 모바일 시대로 들어오면서 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위치가 바뀐다. 그래서 애플이 수위로 올라갔다 했는데 요즘에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또 뭐 치열하게 다툼을 하고 있죠. 시총 다툼을. 근데 이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강한가를 인텔, AMD가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급락을 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조금 더 강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인텔, AMD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대표적인 그림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하락했을 때 2018년도 그 6월 달부터, 그리고 AMD는 9월 달,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월 달,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폭과 강도를 보시면 아시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60개월 선까지 빠졌어요. 근데 인텔은 20개월 선에서 지지받았고 AMD는 10개월 선에서 지지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경쟁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폭이 이동평균선이 한 단계 더 내려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가 약하다는 걸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 AMD는 작년에 하락폭이 적었고 지지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비빌 언덕이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하락이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그 하락을 이끌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좀 볼게요. 시가총액 상위. 뉴욕을 보면 알리바바가 1위에 올라 있어요. 이거 그 알리바바 티몰도 운영하고, 알리바바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사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뭐 카카오, 뭐 컴투스 이런 거를 다 합쳐야 설명이 될 정도로 종합적인 그룹이거든요. 네. 중국의 아마존이죠. 근데 이게 1위고요. 1위가 일단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을 보면은 엑슨모빌 1.03% 올랐고 11위에 보잉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2.03. 그리고 쉐브론이 0.12. 자, 이게 아까도 소식이 그 전에 나왔었는데 사우디가 뭐 감산을 한다고 해서 뭐 트윗으로 뭐 트럼프랑 무슨 약간 비하하는 식으로 설전을 주고 받으면서 네.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유가가 올랐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 사우디 국교 장관이요. 또 SNS를 통해서 트럼프를 또 조롱한다. 뭐 이런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네. 트위터로 근데 트럼프는 그런 것 좀 즐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거 진짜 화난 게 아니고 재미로. 그때 지난주에 그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드렸는데 네. 그 두 번째 이슈 중에서 WWE가 오른 이유 중에 트럼프가 2016년 말에 대선을 치르고 2017년에 취임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2017년 중반부터 급등을 해서 5배가 가거든요. 근데 그 빈스 맥마흔 회장하고 트럼프랑 친분이 있고 그때 WWE 이 링에 직접 올라가지고 그 짤이 대선 때 도는 게 직접 나가서 거기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 헌액까지 됐다니까요. 프로레슬링. 근데 그게 우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대선 테마주들 판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 정말 어렸을 때 구멍가게에서 같이 사탕을 먹던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도 오르는 게 대선 테마인데 맞아요. 진정한 대선 테마는 거기 있었어요. WWE에. 왜냐하면 트럼프랑 친분이 있고 트럼프가 프로레슬링을 좋아하고 판을 키워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런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라던가 뭐 트윗, SNS 갖고 뭐 조롱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 그걸로 뭐 기분이 상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막 그런 거를 되게 즐기는 사람?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가 나비 효과가 좀 커요.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WTI를 움직이는. 왜냐면 브렌트유 두바이유의 상승폭보다 WTI는 3% 가까이 올랐거든요. 2.59% 급등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지금 그 뉴욕 그 증권시장의 엑슨모빌 4위에 위치한 엑슨모빌이 지금 강세를 떴습니다. 엑슨모빌이 잘 안 표현하네요. 엑슨모빌하고 쉐브론이라는 업체들이 그 정유 업체인데 네. 엑슨모빌이 상승을 했고요. 쉐브론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가 상승에 따라서 정유주가 지금 상승을 한 흐름이고요. 엑슨모빌하고 쉐브론이 그 어제 단기적으로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지금 둘 다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엑슨모빌과 쉐브론 같은 정유주가 이제 움직인다는 거는 거대한 사이클을 가진 업황이 회복되는 국면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유주가 좋아지면 나중에 전반적으로 다 모든 산업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식을 볼 때는 또 종목을 고를 때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좀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미국은 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왜냐면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는 네. 5년 단임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게 5년 단임제의 그런 한계는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성격이 바뀌어버리면 지금 우리 경험 몇 번 20년간 해왔잖아요.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 전에 가치나 컨셉을 다 없애고 바뀌어버려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번 뭐 어떤 그 트럼프도 예를 들어 지금 경기랑 이런 주가 같은 건 굉장히 좋거든요. 네, 뭐 이슈다는 얘기들은 많지만 그래서 재선이 된다고 하면 이제 8년에 가까운 어떤 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기에도 더 좋죠. 처음 당선될 때 천명했던 그 정책에 관련된 주식을 장기적으로 10년 가까이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우리가 그 우리나라보다는 정치인의 입에 좀 더 주목을 하면은 그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토대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시장 마감 상황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미국 주식과 관련한 이슈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를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예, 오늘은 코카콜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코카콜라. 네. 이 코카콜라를 가지고 나온 게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나오냐면 지금 코카콜라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거는 매수 기회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코카콜라 같이 장기적으로 오르는 주식은 어떤 특징이 확실한데 이거 보시면 지금 월봉 제가 보여드리는 거 다 월봉이에요. 지금 근데 20개월 선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는데 지금 다 보시면 그때만 가면 다 반등이었어요. 지금 2013에도 그랬고 14도 그랬고 15, 16 다 20개월 선 빨간색만 오면 반등이지. 지금 빨간색 왔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코카콜라가 이제 뭐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렇죠. 탄산음료보다는 뭐 곡물차라던가 건강에 좋은 거 많이 마시잖아요. 예전보다 탄산음료가 줄어든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과자도 많이 안 먹죠. 견과류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과일 같은 것도 소포장으로 나와서. 근데 코카콜라도 그런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었나 보죠. 근데 이제 그 얘기 때문에 뭐가 많이 나면 워렌 버핏이 손실을 많이 봤다. 근데 그 이거랑 마찬가지로 또 그 크래프트 하인즈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그 크래프트 하인즈가 급락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주가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3조를 날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코카콜라랑 뭐 그걸 가지고. 근데 예전에 빌 게이츠 회장하고 빌 게이츠 모교를 찾아가서 워렌 버핏하고 대담하는 거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근데 그 되게 몇 년 전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왔는데 매일매일의 시황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전혀 관심이 없죠. 코카콜라를 그렇게 오래 투자를 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해외 이슈에서 다루는 대로 뭐 워렌 버핏이 손실을 받느니 코카콜라가 지금 악재니 워렌 버핏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안 팔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코카콜라 먹고 그냥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코카콜라가 뭐 이걸 이제 이슈로 쓰는 사람은 어쨌든 데일리 기사를 써야 되니까 그것도 데일리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는 자기 직분에 충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워렌 버핏은 아마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무슨 이슈가 있냐면 코카콜라가 오렌지 바닐라 맛 콜라를 출시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시려면 외국에 가서 사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군요. 아니요, 사시면 되죠. 외국에 가서 아니면 SNS에 인스타라든가 이런 걸로 어떻게 좀 부탁을 해서 아는 친구한테 예, 좀 알아봐 달라고 하면 되는데 1985년에 체리 맛이 나왔고 2010년에 바닐라 맛을 출시했던 이력이 있는데 10년 만에 대표 상품 콜라의 새로운 맛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 어떤 눈욕이나 이런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한 탄산음료 시장이 좀 위축되는 부분. 지난해 36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것도 엄청나지만 전년 대비 2017년 대비 10% 감소한 수치고요. 설탕 고칼로리를 멀리하는 현대인들의 식습관으로 위기를 맞았다. 물론 워렌 버핏은 안 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렌 버핏이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요. 워렌 버핏이 가장 좋은 건강법은 매일 코카콜라를 마시는 것이라고. 이거 언제 말했냐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대구텍이라는 회사에 방문했을 때 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내 몸의 4분의 1은 콜라가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의 주주총회에 가면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주주총회 가보지 못했는데 주주총회 가면 코카콜라 이제 다 깔아놓고 시즈캔디 아시죠? 시즈캔디 다 깔아놓고 그거 먹으면서 이제 그 주주총회를 하고 콜라 캔으로 5캔씩 매일 워렌 버핏이 마신다고 합니다. 자신이 만약에 체리코코, 체리맛 아까 나왔던 건데 체리코코를 좋아해요. 체리코코 대신에 물과 브로콜리를 먹었더라도 100살까지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건강식이 나오더라도 코카콜라를 포기 안 할 거예요. 코카콜라를 마셨기 때문에 장수했다고 지금 자기가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어떤 그 코카콜라의 시황을 다루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뭐 저칼로리 저당 음료 이런 거 건강식 이런 게 코카콜라의 매출이 그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지금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도 그 변화를 아예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무시해요.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의 사장은 아니거든요. 대주주지. 근데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전략을 다변화해야 돼서 지금 뭐 제로콜라 요즘에 찾으시는 분도 많죠. 그래서 코카콜라 무설탕 제품이 최고의 한 해를 작년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새로운 맛 콜라를 출시한 것도 지금 이게 그 한꺼번에 다 해버렸죠. 제가 이슈를. 그 새로운 맛 콜라를 내보낸 것도 아마 작년에 무설탕 제품이 최고의 한 해를 보낸 것과 같은 라인에서 다른 맛 콜라를 출시한 것도 이게 어떤 그 콜라의 충성도의 어떤 변화, 균열이 감지되는 걸 코카콜라 경영진도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들을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뭐 이런 거를 변화를 시도를 안 해도 뭐 포기를 안 한다는 거는 이제 어떤 그 가십거리 얘기고 코카콜라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에 맞춰서 분명히 네. 이런 어떤 그
변화에 대한 전략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뭐 혁신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기업의 또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카콜라는 어떻게 보면 또 워렌 버핏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두고 있는 게 또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오늘 또 종목을 추천해 주신다고 하는데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에스티로더입니다. 지난주에 WWE를 설명드리면서 맞아요. 앵커님이 헐크 호건 예를 들어 축구에 관심이 없어도 호날두 메시는 알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프로레슬링 안 봐도 헐크 호건을 알지만 뭐 축구를 그 호날두 메시 경기를 보지 않는 것처럼 헐크 호건 경기를 안 봤으면 그 내용이 재미없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해서 재밌는 거지 프로레슬링 내용을 모르면은 직접적인 세분화된 내용을 모르니까 뭐 공감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티로더는 이제 또 여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왜냐면 에스티로더 관련해서 브랜드 뭐 다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갈색병을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갈색병은 한 번 쓰면 또 다른 걸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 있죠. 정도인가요? 이제 네. 갈색병이 나중에 미샤에서 미투로 보라색병을 출시했잖아요. 맞아요. 비슷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근데 있죠. 좀 요즘에 에이블 CNC가 좀 주가가 안 좋아서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그 미투를 할 정도로 대표적인 어떤 시그니처 제품이고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지금 아직도 다 1위예요. 뭐냐면 일단 면세점에서 롯데, 신라, 신세계 국내 3대 면세점에서 계속 1위예요. 수년간. 이 3대 면세점에서 화장품 판매 품목 1위가 이거예요. 에스티로더의 정확한 명칭은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갈색병 에센스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거 6세대예요. 근데 이게 다 1위고요. 롯데 면세점의 2위가 정관장인데 예를 들어 신라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2위가 다 에스티로더예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게 뭐 롯데, 신라, 신세계가 이제 3파전을 하고 있는 면세점 업체들인데 여기에서 다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강력한 충성도가 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든 게 에스티로더 여사님이죠. 에스티로더 여사님 지금 별세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앵커님이 영어 잘하시나요? 글쎄요. 우리 스타님이 해주세요. 영어 못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네. There are no ugly women, only women who don't care or who don't believe they are attractive. 이거 뭐냐면 이 세상에 못생긴 여자는 없대요. 왜냐면 단지 가꾸지 않거나 자신의 매력을 믿지 못하는 여성이 있을 뿐. 이게 에스티로더 여사님이 한 말이고요. 이 대사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여성의 미는 가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못생긴 게 아니라 가꾸지 않아서 여자들이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안 이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에스티로더의 화장품을 쓰면서 이뻐지려고 노력을 하면은 누구든 미를 추구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삼촌이 화학자였대요. 그래서 삼촌이 화학자여서 부엌에 맨날 놀러가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막 페이셜 크림을 만들고 이랬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다가 자기가 창립을 한 거예요. 1946년에. 엄청나게 오래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에스티로더의 갈색병을 시그니처 제품으로 얘기를 했지만 브랜드가 너무 많아요. 이거 지금 웬만한 브랜드 다 나올걸요? 자, 기초 화장에서. 기초 화장은 사실 화장이라고 하지 않고 스킨케어라고도 표현을 하죠. 네. 에스티로더 있고 라메르 클리니크. 이거 다 에스티로더 브랜드. 색조 화장, 바비브라운, 톰포드 맥. 향수는 조말론. 자, 다 나오죠? 이런 업체들 다 갖고 있고요. 자, 이제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중국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알리바바의 티몰에 입점해 있는 그 40개 인기 품목을 분석을 했는데 12개를 지금 그 에스티로더 브랜드가 다 가져갔고요. 근데 여기서 조말론이 최근에 티몰에 입점했고 톰포드는 3월에 입점 예정이에요. 아직 입점한 브랜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2개를 가져갔고 중국 내 170여 개 도시에 오프라인에 진출했는데 매출은 700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했냐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은 170개인데 7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발생한 거는 알리바바의 티몰 같은 데 다 입점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현재 전체 실적에서 아시아 지역 매출 비중이 25%고 영업이익 비중은 31%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아시아 지역 매출 비중하고 영업이익 비중이 높아졌냐? 중국을 필두로 해서 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럭셔리 프리미엄 비싼 걸 좋아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에스티로더 기초 화장품을 다 휩쓸어 가요. 색조 화장보다 아시아 지역은 그 기초 화장 비중이 높은데 기초 화장 제품이 아까 스킨케어 라인 거기가 마진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 지역 특히나 아시아 지역에 있는 면세점 매출이 높아지고 있고 아까 알리바바 같은 티몰 온라인 매출이 높아진다는 거는 지금 마진율이 확대되고 기초 화장품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티로더는 지금 아시아 지역을 공략하면서 굉장히 강한
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주가도 거의 그거에 걸맞게 2월 달에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159.37달러. 그래서 에스티로더가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은 에스티로더를 지금 사셔야 되고, 에스티로더를 사시면 여친한테 그 뭐 너무 비싼 거 고르지 말고 왜 바비 브라운 맥 이런 거 고르냐고, 싼 거 하라고 이런 소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에스티로더는요, 이 중국 시장을 잘 공략한 게 또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티로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스타님 오늘도 유익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기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3.1절 또 의미 있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